성사예요. 여러 주제가 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인데 어쩌면은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주제가 이 주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는 게 뭐냐? 평생 살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해보죠, 그죠? 여러분 왜 사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왜 사세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요.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먹고 살려고.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려고 먹기. 네. 그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답이 세 가지가 좀 달라요.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는 게 뭐다라고 대답해야 되죠. 또 왜 살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은 사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사세요? 그러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죽지 못해서.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죠. 노천에 시집가기 싫다는 말, 장사하는 사람, 미치고 판다는 말, 그 다음에 노인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근데 왜 사느냐는 것은 결국은 갑자기 물으면은 그 답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한 번도 내 삶의 목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첫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여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제 임나대왕이 인정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죠? Who are you라고 물었어요. 기억나세요? 재방송? Who are you? 네가 당신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대요? 첫 대답이 나는 미세스 누구누구. 그 미국 사람들은 죽음 시집 가면은 남편 성을 쓰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자기 성을 싹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무슨 댁이 그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연나대왕이 너 그건 말고 who are you? 이러니까 나는 누구 엄마야.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말고 who are you?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얘기한 거야. 나는 교사였어. 어느 학교 교사였대. 그건 말고. 그러니까 네 번째 또 who are you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친정 부모님이 붙여준 처녀때 이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나대왕이 그것도 말고 그 이름 붙여지기 전에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또 물은 거예요. 그 말만 막 그래버렸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평생 살면서 봐요. 여자들은 누구의 부인으로 누구의 엄마로 그것도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에 무슨 직책으로 나. 아니면 그것도 다 떼고 나면은 그건 계급장이잖아요, 그죠? 이름이 자기인 줄 알아. 근데 사실 그 어느 것도 자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알고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떼고 계급장 갔대. 진짜 네가 누구냐라고. 그러면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쭉 갔다는 그 얘기고, 그걸 삶으로 질문을 바꾸면 사는 게 뭐냐고 물으면 죽어서도 사는 게 뭔지도 모르다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죠. 사는 게 뭐냐고 물으면. 근데 우리는 자꾸 사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누가 사는 게 뭐냐고 물으니까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거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멋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한자를 그냥 장난친 거야. 이게 뭐예요? 소우. 여기 뭐예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거. 소생사냥. 그런 거 같죠? 근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어렵다는 얘기잖아. 사는 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은 괴로움이야. 부처님 말씀인가? 이것도 여러분이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삶이 뭐뭐다라고 하기에는 이 뭔가 삶이 뭐뭐다. 그러니까 이제 기차 타고 오다가 보니까 나오더라고.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 이렇게 붙여놨던데. 삶은 계란. 계란 삶은 갈비랑 아니 붙여놨더라고. 삶은 계란 이렇게. 이렇게 붙여놨어. 근데 여러분이 사는 게 뭐다? 사는 게 뭐다? 이렇게 이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개념 규정이라 그래죠. 그죠? 뭐뭐다라고 규정하는 거. 이걸 정의한다라고 해요. 정의, definition. 근데 영어로 definition이라고 해요. definition. 이거를 여기 개념 정의 규정을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 사는 게 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삶에 대한 개념 규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 definition의 동사형이 뭐예요? define이잖아. define이 뭔 뜻이래요? 물론 개념 규정하다, 정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제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제한. 이거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삶이 뭐뭐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삶은 요 규정의 제한이라고 해요. 틀 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고정된 틀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는 게 뭔지. 삶이 모르십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안 달고 죽었어요? 재밌는 것 같죠? 이게 도가 있어요. 자, 질문을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뭐예요? 당신은 안 살고 죽었습니까? 사는 거를 뭐라고 규정하려고 하면은 삶이 어떤 틀에 딱 산다라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생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뜻의 이게 진행형 명사형이란 말이에요. 우리 저기 한글에는 동명사가 잘 없지만 그 영어에는 이 동명사라고 ing가 붙으면은 동사이면서 명사잖아. 단칭, 현재 단칭. 이게 삶이 그런 거예요. 삶이 산다라는 것의 명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계속 움직여 살아난 거하고 죽은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움직이요. 살아있는 건 끊임없이 움직여. 죽은 거는 고정돼 있고 묻어요. 살아있을수록 끊임없이 움직이고 부드럽고 이런데 살아난 거는 굳고 딱딱해지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규정을 하면은 그 틀에 갇히게 되는 거니까 삶을 뭐뭐다라고 하면은 그 삶이 아닌 게 되거든요. 삶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뭐예요? 당신 죽었어요? Just now. 이거. 그렇죠. 사는 게 뭡니까라고 묻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걸 떠나서 삶이 따로 있어요? 없는데 삶이 어디 다른 데 있는 줄 알아요. 마치 무지개를 찾아가면 무지개가 그 잡혀요? 쫓아가면? 여기 파랑새 찾아간 동화 있죠? 파랑새를 잡으려고 이 들판에도 가고 어디 막 헤매다가 힘들고 산도 넘어가고 강도 건너고 막 이 밀림 속에 가시덤불도 했는데 파랑새를 찾아 못 찾아요. 그 동화 있죠? 그럼 못 찾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자기 방에 침대 머리맡에 3장의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두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엉뚱한 데가 밖에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하고 파랑새를 잡으려고 3장 문을 딱 여는 순간 파랑새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버리죠. 여기에서 파랑새가 삶이에요. 그래서 길도 없어. 그렇죠. 삶을 찾으려고 밖에서 실컷 찾아다녔는데 그 1차적으로 깨쳐주는 게 뭐냐면은 삶이라는 게 그 멀리 어디 찾아다닌다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네 머리맡에 항상 너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왜 네가 왜 그걸 몰랐냐라고 이 파랑새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줬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잡으려면 또 그게 뭐가 돼? 또 잡혀야 돼. 틀에 또 들어가는 게 되잖아. 삶이 내 소나기에 요게 삶이다 하고 내 소나기에 잡으려고 하는 순간 파랑새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삶을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삶이라는 것은. 그러면 삶은 뭐예요?
파랑새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삶이고 파랑새를 놓쳤다라고 이러고 있는 그게 자기 삶인데 그거를 못 보고 자기를 못 돌아보고 사는 게 뭡니까 하고 묻는 게 지금 자기 삶이에요. 그럼 어떤 삶?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게 뭔가. 근데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뭡니까? 당신은 안 살고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 질문을 못 해요. 못 보죠.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삶이라는 게 그 질문을 하는 그걸 떠나서 없어요. 따로.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 그렇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거기에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데 이미 삶이라는 게 얼굴이 각자 다 다르듯이 삶이라는 게 어떤 뭐다라고 개념 규정할 수 없어요. 대통령을 한다고 그게 삶이에요. 성직자가 된다고 삶이에요. 청소한다고 삶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은 그냥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그게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게 뭔지 아는 거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 근데 그거를 놓치면 삶이 다른데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어 공부 좀 해요. 그래서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present is present.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 이런 거 좀 알아놔도 돼요. Yesterday. 어제는 역사였다. 지나갔다면 과거다 말이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과거고 역사. 어제는 이미 역사예요. tomorrow. Tomorrow. 내일은 뭐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 알 수 없어요. 미스터리. 미스테리. Tuesday.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오버컴. 미스테리. 오늘은 Today. 오늘은 선물이에요. 그래. 그래서 알았어? 아니, 처음에. present is present. 자, 이거 번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는 어제는 역사고 과거고 지나갔어요. 오늘은 내일은 알 수 없어요. 미스터리예요. 오늘이 선물인데 오늘이 선물인 이유는 that's 그게 우리가 그거를 프레젠트라고 부르는 이유야 이 말이에요. 프레젠트를 부르라고. 프레젠트가 뭔 뜻이에요? 현재라는 뜻도 되죠. 선물이라는 뜻도 되죠. 똑같아요. 단어가. 그래서 현재를 선물이라고 한다. 현재가 선물인 이유. 왜 현재하고 선물을 같은 단어를 쓸까 하는 것을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누가 그 연설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오늘을 놓치고 따로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오늘 내가 자다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집에 가다가 배명할지. 내일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짜 사는 거 이런 게 아니야. 진짜 사는 것은 어디 다른 따로 있는 줄 알아. 행복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없어요. 여러분이 대부분이 여기 벌써 이제 60 넘으시고 60 넘으셨어요? 그것도 안 되셨어요? 여덟입니다. 이런 여든이 다 넘으셨는데 얼마나 많은 이 힘든 삶의 여정을 소가 외나무다리 끝나는 것보다 더 힘든 여정을 여러분이 이미 걸어오셨어요. 어린 시절에 각자 가정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도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시골에서 막 배고파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좀 부부정하고 좀 키만 컸지. 근데 안 동남아도 가난한 사람 있었나요? 네? 안 가난한 진짜 사람 그랬어요. 있었나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과정에 어렵게 공부하고 취직하고 또 마누라가 만나가지고 싸우고 찌르고 볶으면 그게 힘든 마누라하고 사람들이 치우더라고요. 사랑해가지고 같이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살다가 힘들면 마누라 사진 수첩해내가지고 다니다가 꺼내서 본대요. 그래야 되겠네. 진짜 그래야 되겠어. 옛날 그 내가 사람.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어디 가서 뭘 못해. 네. 여자들도 살다가 힘들면 남편 사진을 꺼내본대요.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들었는데 글쎄,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왔어요. 근데 산다라는 것이 몇 번 거냐?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지금 여기에 살아있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여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이게 최고예요. 이걸 떠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혹시 작년에 저쪽에 도서관에서 양맹 강의 들은 분 계세요? 우리 주자하고 왕양맹의 그 차이가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인 그러니까 이제 공자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천자가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능력이나 재능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경험 때문에 그랬든 뭐 타고 나서 그랬든 노력을 잘하고 못하고 있었든 간에 이제 왕양맹이 보는 성인은 어떤 게 성인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적당히 해가지고 내가 50개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막 노력을 해도 자기가 100% 혼신의 힘을 다해도 3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 30밖에 못 만들어. 근데 이 사람은 설렁설렁 놀면서 했는데 50개를 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했는데 30개밖에 못했어. 뭘 일을. 근데 세상에서는 누구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왕양명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성인이에요. 노력하는 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던 대학을 나왔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와서 이제 뭐 잘 살았건 자식을 뭐 잘난 놈을 뒀던 못난 놈을 뒀던 뭐 그 얘기 있잖아. 60대면 외모 평준화되고 70대면 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네. 잘난 거나 뭐나 그 얘기가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 가장 즐겁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삶이 뭐냐고 물으면 지금 질문하는 그게 여러분의 지금 삶이에요. 사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내 삶이고, 그죠? 내가 돈 생각하고 있으면 돈 밝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고. Just now, just here. 그럼요. 그래서 now and here. 오늘 영어로 했어요. 근데 now here를 그죠? 붙여서 쓰면 뭐가 돼요? now and here잖아. 그죠? 네. 이거 붙여서 뭐가 돼요? nowhere가 돼요. nowhere.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요? now하고 here를 쓰면 now and here인데 요거를 붙여서 한 단어로 쓰면 nowhere가 된다고. nowhere. 그러면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지금 여기.
항상 그때 그 자리 어디를 가든 어디서 뭘 하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요?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산다. 그거 이제 그거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질문을 해야 가르치지 안 물으면 안 가르쳐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가르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 물어야 제가 가르쳐 드려요.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어요? 이게 와닿아야 돼요. 왜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본받을 만한 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방법을 바꿔볼 수는 있죠, 물론.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는 저보다도 더 경험도 많고 더 전문가예요. 그렇죠? 제가 이 강의하는 지식은 여러분보다 조금 내가 강의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알지 모르지만 사는 건 저보다 선배잖아요. 그거 저보다 못해요? 왜 어떻게 사는데 내한테 왜 물어 후배한테?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달은 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삶이라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라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틀이 내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옷도 내가 입어서 멋있다고 우리 선생님이 어머니가 입으면 안 멋있잖아. 안 맞죠. 그렇지. 내가 사는 방법이 멋있다고 나를 따라한다고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개성과 환경과 조건과 여기에 맞춰서 가장 자기를 잘 표현하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반문이 여러분 점프를 주려고 하거나 무슨 챙겨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자극을 시켜서 깨우칠 수 있으면 같이. 그래서 지금 오늘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뭡니까? 안 살고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희열을 그렇죠. 지난주 오늘 했던 얘기가 교육이 너무 틀에 박힌 교육을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자꾸 정답을 주입을 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왜 평생 교육 왜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 뭐 취직하려고 해요? 저한테 배워가지고 강사하려고? 그러면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 공부한다는 게 뭘까요, 말이에요? 여기 와서 늦게 피곤한데 이 저녁에 늦게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집에 가서 드라마 보는 것보다도 이게 더 재밌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니까 얻어가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보는 게 이쁜 탤런트 보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강사 준다 해서 온다 하면은 내가 뭐가 돼요? 그 위인지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제가 여기 오지만 강사를 때문에 오면은 목공이 포도청이라도 바쁠 때문에 오는 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분이라도 진짜 진지하게 이거를 들어주고 진짜 이 삶을 멋있게 사는 게 뭔지를 이 뜻이 소통돼가지고 동지를 만나는 기분으로 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죠. 그럼 제가 위기지향이고 같이 정말로 이문해오고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세상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라마 보는 게 더 멋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만나는 게 더 멋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 자기가 어떻게 자기 표현을 하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너무 얘기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공자는 도를 좋은 문도예요. 아침에 도를 들어서 깨달음의 뜻이에요. 저녁이 죽어도 좋다. 아침 저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리를 터득했다면 바로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내가 원통할 게 휴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도는 그렇게 터득하는 거예요. 도리를 이제 이치를 터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자는 역주로 그렇게 해놨어요. 도는 한물의 당연한 이치니 만일 그것을 얻어 듣는다면
살면 이치에 순하고 죽으면 편안해서 다시 유한이 한이 없다 그러잖아. 한이 없을 것이다. 소생이란 그 때의 가까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면 이치에 순하니까 사는데 더 이상 이제 불평불만이 없는가 도를 알면 그 죽어도 그 태어났으니까 왜 죽어요? 왜 죽어?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뭘 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출발!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면 죽음도 편하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살려고 아둥바둥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미 연세가 다 해가지고 기력이 다 했는데도 억지로 연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 막 의료기술 발달하고 돈 있는 사람들 그걸 하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젊은 사람이 사고가 나서 혹시나 어떻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 하지만 벌써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사실만큼 뭐 진짜 뭐 공중정 수중정 뭐 다 해보고 다 했는데 좀 편안하게 맞이하고 제 생각에 조금 정신 맑을 때 연명 치료하지 말라고 이 원장 탁상에 놓으세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어요. 맞아.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이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계류가 귀신 생기는 일에 대해서 묻다. 사람도 아직 생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생기냐? 이거 앞에 한번 했죠? 그 다음에 그럼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니까 야,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공자의 뜻이 뭐냐 하면 귀신이나 죽음은 우리의 지식의 폭을 아무리 늘려봤자 그건 상상에 불과해요. 귀신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거, 죽음 사후세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건 우리의 추측일 뿐이죠. 그게 있는다고 믿든 귀신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본 사람이 있다고 하든 없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사실은 우리가 직접 귀신을 체험해보지 않는 한 직접 죽어보지 않는 한 그건 전부 다 모르는 얘기야. 그거는 진짜 참다운 지식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귀신하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해봤자 우리 사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고 사는 게 뭔지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그 올바른 방향이니까 쓸데없이 그런 데 신경 쓰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 공자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귀신보다는 뭐? 사람. 그 다음에 죽음보다는 사는 게 뭐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장저하고 그리기 나는 밭을 갈고 있는데 공자가 지나가다가 자루를 시켜서 저 사람들한테서 나루토를 물어보라. 그러니까 장저가 저 술에 잡혀 있는 사람 누구냐 하니까 공구라는 분이 공구는 공자의 이름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나라 공자 그 공구 그 말이냐 이러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장제가 이 비꼬는 거예요. 그럼 나루토는 알 텐데 그 사람이. 여기서 나루토가 뭐예요? 길이잖아. 길. 어디로 가야 하는 길을 아는데 자칭 지가 지도자라고 하면서 지가 가는 길도 모르면 어떻게 제자들을 안내?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나루토는 알 텐데 나한테 와서 왜 묻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 이 사람들이 위트가 있어요. 진짜 실제로 나루토를 그 동네에 처음 와가지고 묻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공자로 쫑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루토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이제 제자들 이끌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자기 스승을 그렇게 쫑커를 주니까 당신 누구야 이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그쪽에 이제 대답했던 사람이 너는 누군데 와서 그런 거 묻냐 이러니까 자로다 이러니까 중류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공부의 제자냐 공자의 제자냐 이러니까 그렇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도도히 흐르는 것이 천하가 다 이러하니 누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겠소. 그리고 당신도 사람을 피하여 돌아다니는 선비를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을 피해 있는 선비를 따르는 것이 좋겠소.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도도히 흐르는 강이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잖아. 지금 도도히 흐르는 강을 뭘 비유한 거예요? 빗댄 거예요? 춘추 시대. 공자가 살던 시대에 세상이 온갖 난리통이잖아. 그리고 전부 다 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이 권력을 장악해 지가 황제가 되려고 전부 다 그냥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뭐예요? 이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게 공자라고 본 거야. 이 사람 보기에는. 그 포악한 제후들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그렇게 복종을 하면 안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인의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 흐름을, 이 난리를 평화 시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공자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이 강물을, 이 세상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하고 공자가 이 흐름을 바꾸려면 적어도 나루토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 이 강을 어떻게 건너려고 하고 이제 빈정되는 거예요. 이 장자하고 거리가 누구냐 하면은 은자들이에요. 도가 사상가들하고 비슷하게 세상의 현실에서 떠나서 자연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를 오히려 비웃는 거야. 야, 세상에 다 썩으면 떨어져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이 혼탁한 금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뭘 인의를 가르치려고 하냐. 니나 잘 살지 이런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들은 가르쳐주지도 안 하고 뭐예요. 나루토도 안 가르쳐주고 저들 하던 일 농사 짓던 일을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공자가 쓸쓸히 말씀하셨다. 이 공자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새와 짐승과 함께 떼지어 살 수 없으니 내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살겠는가.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도 굳이 바꿀 것도 없다. 자, 이제 공자는 나도 세상이 평화롭다면 초야에 묻혀서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왜 살고 싶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저 횡포한 정치인들이 군주들이 그냥 가렴주구를 하고 부패한 이제 중간 관리들은 전부 다 백성들을 쥐어짜고 막 함부로 죽이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 두고 새하고 짐승하고 떼지어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게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에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새하고 짐승하고 더불어 살 수 있겠냐. 나는 차라리 힘들어도 내가 혼탁한 탕류에 휩쓸려 와서 죽더라도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살겠냐 말이야. 그러니 마지막에 이 말이 없었으면 이게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세상이 정말로 평화롭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살기가 좋은 시대라면 내가 굳이 힘써 그들을 깨우치려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잔소리하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도 내가 바꿀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도가 있는데 내가 바꾸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자는 외로운 거야. 쓸쓸한 거야. 심지어는 제자를 자기를 그 아끼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능가할 만한 제자가 청출어람하는 제자라 기대했던 아내는 이제 죽어버리지. 제자라고 있는 것들이 지질이 공상이고 얘기를 해도 잘 깨달고 가지.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자기를 비웃지. 이러니까 외로운 거야. 쓸쓸한 거야. 그 얘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 공자 심정 알겠죠, 그죠? 그 자장이 선인의 도에서 공자가 발자취를 쫓지 않고는 역시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발자국 없이 걷지 않고 방에 들어갈 수 없잖아. 뭐 슈퍼맨처럼 방 날아갈 수 없고. 그렇듯이 성인들의 앞선 그런 발자취를 본보기 삼아서 길이 있다는 도가 생각나는. 발자취라는 말은 가야 될 길을 걷지 않고 어찌 방 안에 들어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구가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에 그친다. 너는 지금 스스로 한계를 걷는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 짜증 나는 거야. 이런 제자가 이 모자란 제자들만 있는 거야.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은 선생님 말씀은 참 좋은데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많이 그러죠. 뭐 논어 배운다 하면은 좋긴 좋은데 이 공부하러 오자 그럼 그런 친구도 있어 그죠. 공자가 좋지. 그건 제일 무거워. 그리고 어떤 내 친구는 또 그런다. 야, 그래 뭐 좋은 거 하네. 내가 그런 거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공자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전부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제자라고 하는 것도 그 모양이에요. 이 연구같이. 이러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
요거 이제 자비심이라 그래요. 이게 자비스럽다,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는, 낮출 비자라는 뜻이에요. 자부심. 자비,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 아니면 자굴심이라고도 해요. 자부심. 이게 같은 말이고, 요거 반대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잘난 척하는 거. 스스로 지가 잘났다 하고 자고심이라고 돼.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자만심. 자만심, 자부심. 이거 이제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스스로 못났다고 하나 선생님 가르치면 좋은데요. 제가 좀 부족해요. 이러니까 공자가 나도 타고날 때부터 천재가 아니고 나는 그냥 노력할 뿐이고 권위지지도 어렵지만 노력해서 마지막에 가면 똑같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런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제가 스님 말씀은 좋은데 저는 좀 하기가 이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뒤에 쫓아다니니까 그냥 그러니까 너는 힘이 부족한 중도에 그치 너는 지금 스스로 한계를 걷는 거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열등감이야. 열등감. 진짜 어디 가서 강의하거나 뭘 가르치다가 1대1로 뭘 해도 열등감 있는 사람은 진짜 가르치기 힘들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착각을 하고 범생이라고 착각을 해. 왜냐하면은 저는 좀 힘 부족합니다 하고 자꾸 빼잖아. 그리고 또 말을 안 해. 시키는 거는 또 웬만한 거는 자질구레한 거는 또 시킨 대로 잘 하거든. 그러니까 범생이라고 얘들이 착하다고 해. 근데 나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 내가 사문대학을 다녔는데 사문대학에 이런 애들이 많아. 그런데 또 선생님들이 앞에 가서 또 애들한테 가서 또 잘난 척해. 근데 사실 이 잘난 놈들은 이 자만심이 있고 이런 금방진 사람은 어디가 잘난 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인자를 만나게 돼요. 이보다 더 건방진 놈을 만나면 근데 원래 잘난 사람 잘난 거예요. 그렇죠. 잘난 척하는. 그러다 보면 깨져요 이 사람들은. 깨지기 때문에 크게 한번 이게 바뀌죠. 아니요. 그거는요. 저 사람이 잘난 척해서 내가 잘난 척을 못하니까 네. 그 잘난 척을 못하면서 기분 나빠서 깨는 거래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깨지다가 보면은 자기가 못난 데가 있다는 거 알게 되면은 깨우칠 계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 자굴심이 있어서 늘 물러서는 사람은요 이 겸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못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립교밖에 안 나오는데 나 한 번도 모르는데 배워도 되냐? 그거 왜 걱정하시냐? 나 여기 한 문시간 아니고 내가 말로 하는 거 들을 수 있는 기만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작은 거 하나라도 오늘 배웠으면 그거 가까운 데서 하라 그랬잖아요. 가까운 데서 내 말씨 하나 표정 하나 짓는 거 와가지고 인사 한번 하는 데에서도 자기를 표현할 줄 알면 그게 배운 거잖아요. 그걸 실현을 하면 그러니까 그럼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한계 짓지 말아요. 그러면 남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얻을 수가 있어. 스스로. 이게 자득이라고. 돈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주입을 한다고 정답을 암기시켜 준다고 돈을 터득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얻어야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터득해야 되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저기 강희맹이라고 조선시대에 이 선비인데 높은 벼슬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자기 자식들한테 후손들한테 남기는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 글 제목이 도자설이에요. 도자설. 도둑놈 아들이라는 뜻이야. 도자설. 근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이거는 글 제목이고 주제가 자득지묘예요. 자득지묘. 스스로 터득하는 묘리 이런 뜻인데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뛰어난 도둑놈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도둑질 솜씨가 좋은지 그 업계에서 최고 고수로 도둑질 솜씨가 뛰어났는데 이제 유명한 도둑이었는데 외동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둑 아버지가 이 외동 아들에게 가업을 있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서 도둑질 한 데 데리고 다녀가지고
온갖 기술을 전수를 다 해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클 때까지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 죽을 때가 됐어요. 아들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내가 죽어도 네 혼자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계속 이어서 업계 최고 1위를 고수할 수 있겠느냐? 그게 좀 못 믿었다 이러니까 이제 아들이 뭐냐면 아버지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아버님 모시고 벌써 아버님의 이 온갖 기술을 내가 배우면서 우리 가업을 우리 가문을 빛내는데 내가 일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 아버지 솜씨를 제가 배울 만큼 다 배워가지고 저도 어디 내놔도 나만큼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까 그거는 좀 제가 서운하고 섭섭하시지만 아버님 없으면 내 혼자 아무도 나 따라오려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최고예요. 괜찮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자부심이 나는 네가 그것 때문에 일을 그럴까 나는 걱정이 된다. 네가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 네 솜씨를 한번 보겠다. 오늘 우리가 부잣집 금고를 한번 털어보자. 같이 이제 그래서 이제 부잣집 금고를 털기로 하고 그날 밤에 둘이 이제 부자가 담을 넘어 들어가서 금고 앞에 가서 아버지가 능숙한 솜씨로 자물쇠를 탁 열고 아들아 내가 자물쇠를 열 테니까 네가 안에 들어가서 금고 안에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라. 내가 망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문을 탁 따주고 아들이 탁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문을 탁 잠가버리고 저새끼 하고 아버지가 도망갔어요. 그래 이제 주인하고 하인들이 다 뛰어나가지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상당하죠. 그 안에 같이 있는 도둑 이제 밖에 전문실까지 잠가버렸다. 끔찍 없이 잡혔어. 도관에 등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여차하면 거기서 이제 사들판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이 주인들이 그냥 나가도 금고가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이제 질식해서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을 해야 돼. 누가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려면은. 그래서 그때 지소리를 내면서 문을 딱 손톱으로 긁으면서 찍찍찍하고 있는 문을 이러니까 이제 주인이 아니 이 금고 속이면 지색 소리냐? 그 참 고의하구나 하고 이제 열어본 거야. 여는 순간 툭 도망을 가니까 찌렁찌렁 이제 또 하인들이 막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곧 잡힐 것 같은데 뒤뜰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 부잣집에 후원에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연못가에 보통 돌 이렇게 놔두잖아, 그죠? 그 돌을 집어가지고 연못에 집 던진 거야. 그리고 풍덩 소리가 나니까 따라오던 이제 하인들이 저놈이 발을 흩뜨려서 연못에 빠졌구나. 횃불을 밝혀라. 연못을 샅샅이 수색해라. 이러는 사이에 이제 담나무 아저씨 왔어요. 아버지가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야. 아무리 아버지지만 아니 아버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고 여기서 코를 골고 주무실 수가 있어요 하고 이제 하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껄껄껄 웃으면서 네가 혼자 살아온 걸 보니까 드디어 스스로 터득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도 너 혼자 얼마든지 죽어도 된다. 이 가문의 명예를 영광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끝났는데 강희명이 이 얘기를 해놓고 자기 자손들한테 하는 얘기가 하물며 도둑 아버지도 이러하거늘 요즘의 젊은 부모들은 너무 자식 교육을 함에 있어서 너무 애지중지하여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너무 지나치게 애지중지해서 애들을 그렇게 키우지 말고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우리 집안은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사드렸어요. 이게 이제 강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터득해서 실천하도록. 이거 굉장히 helpful.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